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좀 허용했을 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차별화가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이 단단해야지 차고 탁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베니아판이면 뛰어서 차면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 노태우 김영삼 때, 또 뭐 김영삼 이해창 때,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 차기 주자들이 대통령과 차별한다 그럴 때 국민들의 민심을 좀 얻죠. 근데 이제 노무현 정동영 사례처럼 대통령도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그래 충돌을 하면 그때 대통령 결국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정권 재창출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 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까지 나왔다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탈당하고 또 저쪽도 뭐 반노들도 다 탈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곧 이제 식사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순방 출국길에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나간 거. 사실 그거는 늘 당연히 있어 왔는데요.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출국 인사를 나가는 거는 당연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그게 오픈 현실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두 분이 악수하는 게 이렇게 조명받을 일이냐.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안 나갔으면 뭐 뉴스가 됐겠지만 네. 나가는데 무슨 뉴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항상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내일 만찬을 한다는 건데, 만찬이요? 지난번에 예. 한번 하기로 했던 게 좀 연기가 돼 있었고, 지금 뭐 트리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악재라 그래야, 하여튼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대통령과 당대표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실이 뭐 이준석 대표 때나 김기현 대표 때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나 지금 한동훈 대표 때 계속 갈등을 빚고 있고 룸을 안 주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여야 의정, 그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이건 뭐 완전 현실화돼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의사들은 뭐 금년과 이미 뭐 수시다시 모집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무효로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대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거부터는 다 문의할 수 있다. 우린 열려 있다. 예. 그 사이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들은 뭐 국회는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다들 뭐 금년 거부터 포기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안 돌아온다. 또 어떤 분들은 20만 대 5천만 들고 20만의 수험생이 중요하냐, 5천만 구민이 중요하냐. 근데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입시가 시작됐는데 이 의대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그만두면 그건 행정 포기가 되잖아요. 그 국정을 포기하는 거니까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예요. 바로 대통령 그만둬야 될 거예요. 행정 포기다. 예. 네. 다만 이제 의대 증원 문제를, 정확히 의대 사태, 이번 사태는 전공의 사태죠. 대형병은 전공의 사태. 맞습니다. 민간병원 문제도 아니고, 네. 이건 뭐 지역 뭐 필수 뭐 의료, 그 다음에 수가 문제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동안에 한국의 이 높은 수준의 그 의료 체계가 유지된 거는 전공의들이 진짜 돈 조금 받으면서 엄청나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버틴 거예요. 예, 열정페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바로 그냥 일반인으로 나가서 개업하는 것보다 여기서 뭘 배우는 것이 여러모로 서로 간에 돼서 그렇죠. 한 건데. 장밋빛 미래가 예,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의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인데, 의약분업 때 한번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간호사법, PA 간호사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옛날에 의사들이 다 틀어지고 있던 것들인데 하나씩. 네. 뭐 변호사들은 이미 우리는 뭐 이제 저희에게 뭐 권위라고는 없습니다. 뭐 우리 자격 중에 하나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지. 네. 의사들만 그냥 계속 그런 거냐 이런 반론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건데,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건지 그것도 지금 사실은 추석 때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뭐 지금 분위기로는 이게 되겠어 하는 회의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다른 직군들 같으면 대화 창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민노총도 있고 다 있는데, 의사들은 또 이게 통일된 데가 없어요. 또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맞아요. 대학병원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민간 병원들 더 큰 일반 민간 병원 지금 호재 중에 호재래요. 아니 그러니까 환자들도 일단 일반 병원으로 더 올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전공의들이 거기 안 가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싸게. 그럼 이게 시장 원리로 보면 싸게 전공의들을 쓸 수 있잖아요. 환자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왜 피부과 이런 데서 일반이 페이 닥터를 쓰는데 기본 1,000만 원 이상이죠. 일반이들. 근데 요즘 공급이 많아갖고요. 300~400이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반 병원들은 신났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시장에는, 일반 병원들은 그닥 나쁘지 않은 상황이 그렇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라든가, 대학 교수협의회라든가, 또 전공의, 이게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오면 그렇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테이블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게다가 또 전선이 PA 간호사들하고 또 전선이 또 있잖아요. 거기는 또 쓸데없는 분쟁까지 또 생기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것도 또 전선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긴 한데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돌파구라는 건 역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증언이 필요하더라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권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대통령이 뭔가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사과일 수도 있고 또 책임자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는 거 지금 3명 묻자는 거 아닙니까? 예. 수석하고 장차관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내일만 만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당장 내일 모였을 때 뭔가 만찬 자리에 첫 번째 의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제 독대 요청했다고 보도가 예. 나왔잖아요. 따로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두 분만 있는 실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차별화가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이제 좀 공간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공간을 안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로서도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좀 허용했을 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차별화가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이 단단해야지 차고 탁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베니아판이면 띄워서 차면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 노태우 김영삼 때, 또 김영삼 이해창 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차기 주자들이 대통령과 차별한다 그럴 때 국민들의 민심을 좀 얻죠. 근데 이제 노무현 정동영 사례처럼 대통령과 이 대통령도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그래 충돌을 하면 그때 대통령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정권 재창출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 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까지 나왔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탈당하고 또 저쪽도 반노들도 다 탈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내일이 굉장한 분수령인데 근데 일단 용산에서는 독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시간 두고 볼 일이다.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20%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거예요. 좀 한동훈을 지금 당장 내가 대선자로 미는 것도 아니고 내 못마땅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빚으면 전부 다 공멸하니까 한동훈에게 조금 룸을 주자. 이런 정도 결단을 하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권위, 대통령 리더십에 손상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건 좀 협조한다.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합의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두 분 다 이제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노련한 삼김 같으면 주거니 받거니 하고 딱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와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렇게 발밑에서 발로 이렇게 팍팍 차면서 할지 몰라도 웃으면서
그렇게라도 할 텐데 이분들은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죠. 왜냐하면 검사 출신들은 말을 숨기고 꾸밀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간 살면서 뭐 피의자들 상대로 말을 꾸밀 필요가 뭐 있었겠어요. 말을 꾸미고 협의점을 찾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버릇이 지금 정치인이 돼서도 계속 드러나는 건데. 예. 아니, 나는 직업적인 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의대 증언 문제를 보면 네. 느낀 게. 이게 검사라는 직업은 어떤 거는 이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또 상당 부분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입증을 못해서. 네, 많이 적죠. 유죄율이 훨씬 높죠. 예. 그래서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면 대충 갖춰지면 예. 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툭 던지면 예. 판사들이 다 뭐 판례고 뭐고 법조문 다 뒤져가고 최종적으로 딱 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다 몸에 밴 게 우리가 최종적인 아까 이제 대통령이 딱 트루만에게 모든 책임 내가 진다고 했지만 그러려면 모든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 시나리오 중에 뭐 강점과 약점과 뭐 출구까지. 다 해갖고 딱 이거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 같으면 그게 있잖아요. 이게 그 어떤 파장을 갖고 온다. 이게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행정을 집행한 분들이라든가 기업에서나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근데 이게 툭 던져갖고 무죄가 나와도 뭐 그닥 그렇게 사람들이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고 왜냐면요. 그 공판은 또 공판검사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사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공판검사한테 던져놓으면 끝인 거고 또 공판검사는 뭐 기소한 다음에 법원이 하면 끝인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구 전략을 그렇게 열심히 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결성, 네, 완결. 책임성 뭐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닥 고민들이 많지 않고 이게 던져놓으면 뭐 공무원들이 해결하든지 뭐 어떻게 그 의대증후 문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와서도 야 이게 지금 이렇게 2,000명이라는 게 정말 가능했던 건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누가 이걸 진작에 검토해갖고 2,000명 증언해야 된다고 결정했을까? 이걸 국민들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정확히 안 사람이 없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또 반면에 잠깐 다른 얘기지만 법관 출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법관 출신들의 경우에는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됐을 경우 문제가 뭐냐면 1차 문제가 증거를 만들 줄을 모르세요. 아, 그래요? 다 변호사나 검사가 만들어온 증거를 보실 줄만 알았지 실제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이건 잠깐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잠깐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용산에서 룸을 잘 안 준다 한 대표에게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며칠 전에 한동훈 대표 그 단독 인터뷰에도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어요. 너무 지나치게 성급한 차별화를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성급하게 차별화를 추진하는 게 원인이라고 용산은 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제가 차별화의 조건 얘기를 많이 하고 최근에 글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그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같은 정당에서 되더라도 차별화한 분들이 되게 다 됐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분들 중에도 30%는 같은 당에서 돼도 예를 들면 뭐 김영삼에서 노태우에서 김영삼, 또 이명박에서 박근혜, 김대중 노무현 같은 당이지만 약간 정권 교체 성격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기 절반도 안 돌았잖아요. 절반도 안 돈 상황에서의 그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네. 현직 여당 대표가 차별화를 시도하면 그 레임덕은 뻔하잖아요. 뻔하고. 그러니까 그 최상병 아무것도 할수 제3자 없고, 특검 예. 문제도 그렇고 의대 증언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특검을 하자는 건 공수처 수사도 시켜보면 그 뒤에도 속속들이 뭐 나오는 걸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 다 맞는 것도 아닌데 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제3자 특검을 먼저 얘기해서 스스로 뭐 빌미를 제공했냐. 지금도 뭐 발목 잡고 있잖아요. 의대 증언 문제도 지금 전공의들이 사실 지금 추석 때까지 복귀도 안 하고 계속 가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뭐 내년에 그 논의할 수 있다. 이걸 안 터놨으면 근데 이제 그걸 뭐 야당 그렇다 치지만 여당까지 저러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겠냐. 더 자기들이 유리한 좀 더 기세등등해지죠. 예, 그렇게 예. 된 거에 대한 불만들도 있을 수 있죠. 예, 불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좀 빠른 차별화 시점 아니냐. 그리고 야당이 무슨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 같이 싸우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같이 찌르고 있으면 되냐 이런 불만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있을 것 같고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억울한 게 있죠. 총선 때 그래서 그 강서구청장 선거 그렇게 지고 비대위원장을 줬으면 조금 공간을 열어줘서 공천에 관한 거든 선거 전략에 관한 거든 또 그 의대 증원 문제든 그때 뭐 또 이종섭 장관 건이든 이것도 당의 입장을 좀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좀 더 결과가 좋았을 거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마음껏 총선을 지휘해봤다 이런 마음은 안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고 나서도 108석밖에 못했는데 본인도 책임 분명히 있지만 중도를 향해서 수도권을 향해서 가야 된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 지역이 얘기도 바뀌었다. 지금도 바뀌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몇 개월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대통령이 요 이슈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좀 힘을 좀 실어줍시다. 여야 의장 같은 게 그런 거죠. 대체 그런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무슨 맞는 말씀이신 게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 거. 뭐 일각에서 뭐 한동훈 대표의 항변은 그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여당 대표일지언정 국민의 민심을 전달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날 그러라고 뽑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고 그것도 일리가 또 있어요. 근데 또 한편은 용선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당 대표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마다 힘이 빠져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강약 조절의 문제인 건데 이 강약 조절이 좀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 돼야 강약 조절을 서로 간에 좀 맞춰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변화가 필요하고 당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데 분열 없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 네. 이게 이제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 같으면 쇼라도 하는데 이분들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도 참모들이나 그 지지층들도 이분들이 평생 검사들만 해서 이거 잘 못한다, 미흡하다. 그 노련한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거나 그랬는데 아니 양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생각이 있고 한동훈 대표도 정말 잘하는데 이 생각만 다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고 경험이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고도로 그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 예. 그거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생각을 다 조정해내야 되는데 그럼 뭐 검사는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검사는 두 가지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게 뭐 전직 대통령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다 그 앞에 와서 공권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내가 다 활용할 수 있고 나는 패를 다 보고하는 거지만 상대방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갖는 그 우월이 있는 거지 그 게임이 아니고 그게 만약 농구라면 축구라는 장르를 딱 옮겼을 때 안 되는 거죠.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황제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것처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 때 하던 방식과 그 우월했던 그 무기들이 여기서는 전혀 쓸모가 없고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면 다르게 좀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법조인들 차이 문제가 그거예요. 특히 판검사들 문제가 세상 모든 일을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판사들은 세상은 판사와 그 외의 사람들. 진짜. 검사들은 판사와 검사와 그 외의 사람들. 다 와서 머리 읊조리니까. 근데 그 읊조리는 게 그 권위에 읊조리는 거지 본인한테 읊조리는 게 아닌 건데 착각들을 하더라고요.